이어서 시공 면적에 타일이 몇 개가 필요한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타일의 개수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드래그해서 가져오시고 셋으로 설정을 해서 이 변수에 계산된 타일의 개수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일의 개수는 가로와 세로 부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가로 방향을 먼저 계산해 보면 타일의 가로 사이즈와 가로 방향의 매지 사이즈를 더한 후에 이 값을 전체 면적에서 나누시면 가로 방향의 타일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세로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이 변수를 블루프린트에서 사용하실 때 Alt 키를 누른 채로 가져오시면 셋으로 가져와서 이 변수의 값을 쓰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변수를 드래그 하시면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get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타일의 크기와 매지의 크기를 더한 후에 면적에서 나누시면 세로 방향의 타일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플로우를 연결하고 실행 순서대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가로 방향의 타일 개수에 세로 방향의 타일 개수를 곱하시면 시공 면적의 전체 타일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타일의 개수를 계산하는 부분과 메쉬를 생성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S키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해서 시퀀스 노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노드를 사용하시면 컨트롤 플로우를 순차적으로 실행하실 수 있어서 복잡해진 블루프린트 노드를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산된 타일의 개수만큼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포로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프의 퍼스트 인덱스는 0이고요. 라스트 인덱스는 타일 개수에서 1을 뺀 개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로 방향뿐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의 포로프도 필요한데요. 마찬가지로 가로 타일 개수에서 1을 빼서 라스트 인덱스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포 루프를 거치면 루프 바디는 총 타일의 개수만큼 호출이 되게 됩니다. 제너레이트 박스 메쉬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시면 같은 위치에 여러 개의 박스가 겹쳐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버텍스 배열과 트라이앵글 배열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트라이앵글 배열에 담겨 있는 정보는 벌텍스의 인덱스들이고요. 이 벌텍스의 인덱스가 3개씩 모여서 하나의 트라이앵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라이앵글들이 모여서 박스 형태를 구성하게 됩니다. 저희는 generate box mesh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리턴되는 버텍스의 배열들을 하나의 배열에 합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라이앵글 배열에서 사용하는 벌텍스의 인덱스들도 여기에 맞춰서 증가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만들어진 박스의 위치가 겹쳐져 있지 않도록 옆으로 이동시켜 줘야 됩니다. 새로 만든 버텍스들의 위치를 이동시켜 주기 위해선 버텍스의 어레이에서 루프를 돌면서 어레이의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이동시켜 줘야 됩니다. 타일의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타일의 크기와 매지의 간격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타일의 가로 크기에 가로 방향의 매지 사이즈를 더하고 가로 방향으로 몇 번째 타일인지 나타내는 인덱스를 곱해주고요. 그러면 이 값은 이 타일이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세로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타일의 세로 사이즈와 세로 방향 매지의 간격을 더하고 세로 방향으로 몇 번째 타일인지를 나타내는 인덱스를 곱하시면 Y축으로 얼만큼 이동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시킨 버텍스를 버텍스 배열에 누적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라이앵글 배열을 만들 차례인데요. 트라이앵글에서 사용하는 버텍스의 인덱스들은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버텍스 배열의 길이만큼 더해져야 됩니다. 수정한 인덱스를 트라이앵글의 인덱스에 저장을 하고요. UV와
탄젠트와 노멀 값들은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배열에 누적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타일들의 렌더링 데이터들을 하나의 배열에 모았고요. 이 배열들을 인자로 사용해서 프로시저럴 메쉬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프로시저럴 메쉬를 만들 때 사용된 이 배열들은 타일들의 렌더링 데이터들을 모으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했는데요. 이 배열들을 그대로 두면 불필요하게 메모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컨스트럭트 스크립트가 호출될 때마다 이 배열에 추가로 값이 누적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클리어를 호출해서 배열을 전부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를 확인해 보면 시공 면적만큼 타일이 생성이 되었고요. 매지의 간격이나 타일의 크기를 변경했을 때 그 결과가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새로운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만들어서 타일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입력 파라미터들을 추가했고요. 이 파라미터들을 에디터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노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노출된 파라미터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성됐을 때 컨스트럭트 스크립트가 호출되기 때문에 이 컨스트럭트 스크립트에서 이 시공 면적에 필요한 타일의 개수를 계산을 했고요. 계산된 타일의 개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제너레이트 박스 메쉬 함수를 호출을 해서 렌더링 데이터를 생성했고요. 여기서 생성된 렌더링 데이터는 로컬 변수로 추가한 배열들에 누적해서 저장을 했고요. 루프를 돌면서 누적된 버텍스의 길이만큼 트레이앵글의 인덱스를 변경해 주었고요. 버텍스의 위치는 루프를 반복할 때마다 매지의 간격과 타일의 크기만큼 한 칸씩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타일의 개수만큼 모인 렌더링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시저럴 메쉬를 만들었고요. 임시로 사용됐던 렌더링 데이터는 클리어를 통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면 여러 가지 추가 기능들을 구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그재그 방식으로 타일을 배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벽돌을 쌓을 때 비어쌓기 방식이나 울퉁불퉁하게 입체감이 있는 타일을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건축 분야에서 다양한 응용 사례가 나오길 바라면서 이번 에픽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